Hello guys,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걸까요? 자, 그건 바로 타인과 나의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부터 시작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들 잘 했나요? 우리가 타인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단순한 그냥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을 시작하는 방향이 다른 거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 그리고 타인의 기분이나 행동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다르다가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은 그냥 다르다. 그럼 생각이 방법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고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조금씩 다른 걸 우리가 느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걸 수치로 또는 어떤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아니면 설명하기 좀 무언가 항상 인간관계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오랜 시간 전학도 다니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쌤 나름의 터득하게 된 방법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그림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나 줄리 이런 애들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본인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런 아예 성격이 다른 경우는 친구나 동료로 지낼 때 마찰을 확 줄이기가 훨씬 쉬워요. 의외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생각의 시작점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방법이나 그런 민감도가 비슷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걸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쉽게 그냥 저 사람은 쟤는 나랑 아예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자라고 마음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하고는 벌써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겉으로도.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마찰이 일어날 확률을 적거니와 내가 그렇게 그냥 쟤는 저러려니 해야지라는 생각을 먹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보단 약간 처음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그 친구와 그 사람과 조금 공통점이 생기는 점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마이크하고 줄리를 선생님이 넣었는데, 자, 처음에는 서로가 굉장히 하나는 뭉실뭉실하게 생겼고 하나는 그냥 네모나게 생겨서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는 관심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경험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 이제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자,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하면 갑자기 그 공통점이 서로의 일부가 아니라 조금만 본 게 아니라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렇게 마이크는 분명히 저렇게 뭉실뭉실한 애인데 또 줄리는 모서리는 좀 둥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이 쫙 가 있는 애인데도 저기 둥그런 부분이 같다라고 한 모서리가 느껴지니까 나머지도 다 줄리는 마이크가 저렇게 직선이면서 겉에 모서리만 동그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줄리가 자기처럼 모든 곳이 저렇게 뭉실뭉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 특징이 모두 달라요. 가진 특징이 다 다른데 그거 하나 같다고 해서 갑자기 내 뇌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에서 상대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는 여기 부분은 직선이구나 생각을 하고 직선
으로 대하고 직선의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뭉실뭉실한 답이 나오니까 갑자기 서운하고 기분 나빠지고, 또 반대로 마이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뭉실뭉실하게 했는데 왜 기분 나빠하지? 그 줄리의 행동에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서로가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누군가하고 공통점을 느끼게 됐을 때 바로 훅 빠지기 전에 빨리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제 많은 아픔 끝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자, 신디, 이 사람과 이런 부분이 비슷하구나. 하지만 우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나머지는 아직 비슷한지 같은지조차 네가 판단하기 전이야. 그러니 아직 오버하면 안 돼. 이 사람과 이 부분만 비슷하다는 것만 안 거야. 그리고 그 부분도 얼마나 더 비슷한지를 너가 알아가야 된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 말을 정말 정말 많이 해줘요. 자, 타인과 내가 어떤 공통 관심사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가까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럴 땐 이제 가까워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정말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 뇌가 착각해서 그 관계 자체를 망쳐버리지 않게 처음에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 부분은 비슷한 거야. 그래, 맞아. 비슷한 건데 아직 같은지는 몰라. 그리고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니까 아직 섣부르게 다가가거나 판단하면 안 돼.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조차 아직 모르니까 조금은 단계를 밟으면서 탑을 쌓듯 천천히 나아가자 라고 자꾸 뇌한테 얘기해줘야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비슷한데 아직 얼마나 비슷한지를 모르니까 그 얼마나 비슷한지를 아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타인과 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에 우리가 끌렸던 얘기들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까워짐이 갑자기 훌쩍 넘어가면 안 돼요. 가까워짐의 정도가 만약에 현재 조금 한 1 정도 됐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는 3이나 5로 번쩍 건너뛰어 가지 말고 그냥 그 다음 단계 정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음식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다음 단계, 나는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한번 던져보는 거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을 듣고 만약에 나와 비슷하다면 나도 그런데 라고 동의하면서 머릿속에 이 사람은 나랑 2단계까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2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1단계까지만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딱 정해버려야 돼요. 갑자기 나랑 얘랑 1단계 같이 좋아했는데 나는 2단계 좋아하는데 쟤는 왜 2단계 안 좋아하지? 이거는 서운할 일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저 아이는 이 부분은 1단계구나. 그럼 나도 이 아이하고는 1단계까지만 얘기를 나누면 우리가 마찰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 살아가면서 그 2단계, 3단계를 같이 얘기 나눌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꼭 주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엔 가상세계에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의 어떤 마음의 허함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절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쌤이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드라는 아이와 마이크라는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굉장히 정직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직하다. 그리고 배려심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린 되게 비슷하다 하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이 만약에 착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신디는 둘이 공통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직이나 배려가 있지만
신디가 생각하는 건 여자아이다 보니까 약간은 white lie 같이 그런 거짓말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상대를 배려한다면 너 오늘 괜찮아, 예쁘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너 피곤해 보여, 너 힘들어 보여 라고 하는 게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좀 걱정이 돼서 한 말투인데 신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 그럼 내가 오늘 못생겨 보인다는 건가? 오늘 내가 이상하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오해를 갑자기 쌓이면서 서로의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싸움을 한다거나. 아마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굉장히 공감을 선생님 한 얘기에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 이렇듯 어떤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서로가. 하지만 각자의 성향에서 어떤 한 부분이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을 거라는 착각으로 서로를 대하거나 기대를 했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받고 또는 상처를 주고 관계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에게 만약에 저 아이는 좀 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 정직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약간 신디가 생각하는 그 다음 단계의 뭔가 정직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다고 친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지 않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를 대한다면 신디도 상처를 받지 않을 거고 마이크도 상처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꼭 여러 단계로 머릿속에 나눠서 한번 상대를 대할 때 좀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단계별로 수치별로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것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쌤이 그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 그럴 땐 이런 단계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행동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댓글로 꼭 질문을 남겨주고요. 쌤이 다음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또는 뭐 연인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또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친구와의 관계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잘 어울러가면서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선생님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주위에 있는 본인의 친구들 또는 가족들이어도 좋아요. 그 사람들과 내가 혹시 나만의 어떤 잣대로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한 그 그림으로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기대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진 않았나,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막상 그러면 되게 미안한 일도 많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고 항상 be fabulous 하면서 화이팅 하길 바래요. 그럼 또 만나요. 빠이빠이.